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특징을 살펴볼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요즘처럼 더운 여름 우리는 뜨거운 삼계탕을 일부러 1년 중 하루를 정해 먹을 정도로 이열치열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상식적으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것을 먹어 열을 식히고 반대로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것을 먹는 게 외국인들의 정서상 일반적인데 한국은 한여름에 뜨거운 삼계탕을 먹거나 반대로 한겨울에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외국인이 한국인의 특징 중 이해하지 못하는 특징은 다름이 아닌 한국인들의 정인데요. 한국인의 정서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는 한국인들의 정은 오죽하면 한국 사람들 정에 울고 정에 죽는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인의 정은 의외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폭 넓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정은 타인과의 정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를 향한 애국심 또한 하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국 역사상 지금껏 겪어온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2007년 태안기름 유출 당시 아무런 조건 없이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일명 바다를 닦아낸 민족이라는 타이틀을 얻을 만큼 위기에 더욱더 한국인들은 서로의 힘을 합치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더 한국인의 정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정과 관련하여 한국 여행을 했다가 감동했다는 외국인 네티즌의 글이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해당 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29살 엘리사이며 제가 이 커뮤니티에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며 느낀 신기한 점들과 한국을 여행하며 경험한 인상 깊었던 점들을 공유하고 이곳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한국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은 수도 없이 많은 국난을 극복해왔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2007년 수반 킬로리터의 기름이 유출되어 한국 서해의 생태계가 마비되었을 때 당시 한국인들이 보인 행동인데 12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은 자진해 그 독한 기름을 닦아내기 위해 바다로 모였고 서로가 힘든 와중에 물과 음식을 조달하며 나눠 먹고 밤낮으로 기름을 닦아낸 일이다. 유감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이런 행동을 할지 나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유럽의 선진국 시민들은 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설령 국가에 큰 지장이 생길 문제라 할지라도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남의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인들의 특징과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이고 나 역시 여름 휴가를 내어 한국 여행을 왔는데 나는 이곳에서도 믿을 수 없을 법한 한국인들의 정을 느낀 적이 있다. 그것도 낯설기만 한 길거리 위에서 말이다. 하루는 내가 한국에서 버스를 타러 가기 위해 버스 승강장으로 이동했을 때 일인데 그곳에는 유난히 사람들이 많았고 커다란 버스 정류장에 물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쿨링포구가 운영되고 있었다. 근데 그곳에서는 더운 여름 사람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고 있었고 한국인 관계자께서는 내게도 시원한 물을 무료로 건네주셨다. 나는 그 자리에서 이 물을 내게 왜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은 이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그곳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은 없었으나 바디랭귀지가 매우 확실한 한국인들은 내게 프리를 외치며 미소와 함께 내게 물을 주었고 프리를 외치며 물을 준다고 해도 안 받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나중에 내 한국인 친구에게 물어봐서 알게 된 내용인데 한국은 지역마다 이처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시원한 물을 나눠주고 특히나 노약자,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혹시라도 더위 먹을까 시원한 얼음물을 챙겨주는 한국인들의 정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그 물을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며 상쾌한 하루의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아직도 내게 마음을 선물한 한국인 아저씨의 표정이 잊혀지지 않아 한국인들의 정이야말로 한국인들이 왜 선진국민들이라 불리는지 설명하게 만드는 세계에서 유일한 특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유감이지만 만약 독일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이러한 물을 가져가려고 했을 것이고 가난한 동유럽 국가의 여행자들은 물론 노숙자들을 비롯해 너도 나도 이기적으로 국가에서 제공되는 얼음물을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릴 수 있어 이런 제도 자체가 운영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 한국은 나눔에 있어 매우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인 것 같았다.
평범한 폭염을 견뎌내기 위해 이 정도로 서로를 위하고 협력하는 한국인들이라면 진한 기름 유출이나 그 이상의 국난이 다가와도 하나로 뭉쳐 극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국난 극복이 취미인 국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인들이 지금껏 겪어온 위기는 의외로 많았지만 한국인들은 그때마다 하나로 뭉쳐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 서로를 위한 마음과 정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보다 많으며 모내기 문화를 시작으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데 인색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남을 위한 행동들로 비춰져 외국인들에게 이해 안 되는 부분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한국인의 정은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이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이었다고 평가받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이런 내용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국의 역사를 공부할 때면 각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을 발벗고 나서서 하는 한국인들이 이상해 보였어. 하지만 너의 글을 읽고 나니 사소한 것부터 정말 중요한 것까지 한국은 나보다는 남을 위한 행동을 실천하는구나. 내게 책에서 공부한 진정한 선진국민들이 가져야 할 덕목이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비롯해 유럽의 국가들은 패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바탕은 어마어마한 경제력에 있다. 하지만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도덕과 시민의식은 아직도 유럽의 선진국들은 한국의 발끝도 못 미친다고 생각한다. 우린 그저 한국보다 조금 더 운이 좋게 강한 경제대국일 뿐이야. 선진국과 강대국의 핵심적인 차이점인 것 같아. 미국이 강대국인 건 우리 옆집 유치원생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치안 환경을 비롯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선진국은 아니니까 한국인들의 정을 느껴볼 수 있는 글이다. 내가 듣기로는 한국은 선진국 외국인들에게 매우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서비스도 잘해준다던데 맞는 말이야. 내가 갔을 때의 나 역시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을 여행했지만 선진국 사람은 아니라 너의 질문에 확실한 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카자흐스탄 사람인데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나는 내가 지금껏 여행한 국가 중에서 가장 친절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친구의 말이 맞아. 나도 폴란드 사람인데 한국인들에게 내 나라 출신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서든 연관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언어가 안 되면 몸으로라도 리액션을 해주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대화하면 분위기가 좋아져. 쿨링 시스템이 정말 부러운걸. 이곳 로마는 레스토랑에 가야 20분 간격으로 바깥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보여주기식 쿨링 시스템을 작동시켜주고 있어. 물론 에어컨이 있는 식당을 매우 드물고. 근데 한국은 그냥 버스 정류장에만 가도 열을 식힐 수 있구나. 유럽에 저 쿨링 시스템이 버스 정류장까지도 도입된다면 버스를 탈 이유가 없는 사람들도 저곳에 앉아 있을 거야. 깨어있는 시민의식을 가진 한국인들이 사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내가 한국에서 정말 놀란 건 한국은 치안 환경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야. 그 흔한 총기 사고도 없고 밤늦게까지 여성 혼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거다. 미국은 매년 4만 명 이상 사고가 나는데 한국은 단 한 건도 없단 말이야. 나는 내가 알고 있던 최고의 치안 환경을 지닌 일본에서도 미국 같은 사고가 일어나 다시 보게 되었는데 한국 역시 재조명 받아야 할 것 같다. 겨우 물 가지고 놀란 거야? 이러면 정말 곤란하다. 한국에는 마트에 가면 시식코너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는 고객들이 맛을 먼저 보고 음식을 살 수 있도록 음식을 먼저 먹어보게 해준다. 덕분에 마트에서 맛이 없는 음식을 구입할 실수를 할 일이 없지. 음식까지 무료로 준다는 건 거짓말 같아.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 미리 음식을 맛보게 해주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말 신기한 건 한국인들은 정말 맛만 보고 그 음식을 구입하거나 그냥 간다는 거야. 만약 이곳 마드리드에 그런 마트가 들어온다면 맛을 보겠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전부 먹어 치워버릴 거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